네, 수고하겠습니다. 됐어요. 강제로 수업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혼합기체입니다. 혼합기체 부분 압력, 기체 부분 압력과 기체 전체 압력과 부분 압력이고 전체 압력, 부분 압력, 그다음에 부분 압력의 법칙.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자, 갑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설명할 가치가 없을 만큼 단순한 건데 책이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다 그랬었지. 단순한 거야. 뭐가 단순하지? 라는 거지. 우리는 뭐를 알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압력을 알면 되는 거야. 압력을 알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압력이 뭐지?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거지.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야. 그럼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여기에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여기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지. 그 압력이라는 건 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가 가서 요 벽면을 때리는 거, 요 벽면을 때리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이걸 압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기체가 이 벽을 때리는데 요 단위 면적당 입자가 가서 때리는 수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그러니까 여기에 하얀색 기체들이 가서 막 때려. 하얀색 기체가 가서 때려. 하얀색 기체가 가서 때려. 한 방향만 그렸어.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 기체도 가서 때리자고. 한 방향만 쓰자. 노란색 기체도 가서 때리자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압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 받는 기체에 뭐에 해당하는 거지? 그렇지, 충돌 횟수에 해당하는 거야. 충돌수야, 충돌수. 충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의 정의란 단위 면적당 기체가 와서 때리는 충돌수에 비례하는 게 그게 압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 다시 압력을 다시 풀어보면 이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횟수인데 이 충돌하는 횟수에 누가 결정을 갖겠니라는 건데 우린 PV는 NRT에서 한 거야. 뭐가 결정을 가져 얘를? 그래,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는 온도가 영향을 갖는 거야. 온도가 영향을 갖겠지.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면적을 가서 많이 때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두 번째, 또 뭐에 영향을 줄까? 압력에. 그래, 충돌수. 그 충돌수에 뭐가 영향을 줄까? 그래, 분자수지, 분자수. 분자수. 그러니까 온도가 같다면 여기 애들 막 움직이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몇 개 있어? 8개 정도 있는 것 같아? 7개네? 하얀 거 5개, 노란 거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단위 면적당 얘네들이 7개가 와서 막 때리는 거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됐니? 얘 뭐라, 분홍이? 얘 뭐라 그러냐? 보라를 하나, 둘, 3개를 또 갖다 더 넣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충돌수가 어때야 돼? 좀 늘어났겠지. 그럼 압력이 좀 더 커졌겠지.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아주 쉬운 말이야. 내가 특별한 말이 없이, 내가 특별한 말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압력 얘기하면 이 압력은 이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있는 이 기체 전체 분자들이 와서 때리는 그 충돌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압력이라 그래.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바꿔보면 내가 압력 그러면 결국에 저 용기의 총 압력을 보통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압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통 압력 그러면 어때? 그냥 기체 분자들이 받고 있는 총 압력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슨 기체냐? 혼합기체라면, 기체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혼합기체라면, 저 용기 안에 기체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면, 3가지가 있다면, 그럼 전체 총 압력은 A기체, B기체, 3기체의 전체 부분 압력을 다 합쳐야 전체 총압력이 되더라. 그게 기체 압력의 법칙이래. 뭘 그 어려운 말을 써,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네 거 세 종류의 기체가 있다면 그 세 종류의 압력을 모두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됩니다라는 거지 뭘. 그러니까 결국에 총 압력은 A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C라고 할게요. 됐니? 그러니까 이 A, B, C의 압력을 다 더하면 그게 전체 압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만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 거야?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압력은 무슨 압력이 되는 거야? 모든 부분 압력의 총 합이 되더라. 뭐 이런 걸 또 그냥 어렵게 쓰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두 번째,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그 분자수를 얘기하다면 여기는 지금 하얀색 A다. A의 분자수가 5개 있고 B 노란색이다. 2개 있고 C 보라색이다. 3개 있다면 됐니? 그러면 A가 가서 충돌한 횟수, B가 가서 충돌한 횟수가 어때야 되겠어? 압력이겠지. 알겠니? 그러면 단위 면적은 같은 면적당 결국에 압력이라는 건 뭐에 비례하겠어? 그렇지. 충돌 횟수에 비례하니까 뭐에 비례하겠어? 입자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압력 B는 몇 대 몇 대 몇이겠어? 그렇지. 5대 3대 2겠지 뭘. 5대 2대 3. 이거 C로 쓰면 3.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굳이 식으로 하면 됐니? 부분 압력을 다 더하면 전체 압력과 같은데 이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내가 쉽게 가르칠 때 이거를 뭘로 하지?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야. 됐니? 근데 우리는 화원에서는 이제 퍼센테이지 잘 안 쓴단 말이지. 됐어요? 우린 퍼센테이지가 뭐지? 전체를 얼마로 두고? 100으로 두고 너 전체 100분의 얼마냐라는 거지. 됐니? 자, 해볼게. 너희들은 벌써 다 알고 있거든. 자,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얼마일까? 짝수로 하자. 2기압이야. 2기압이야. 그러면 A만의 기압은 얼마냐? 이런 거 말할 때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A가 차지하는 거 얼마 있어? 전체 충돌수가 얼마야? 2라는 거잖아. 근데 A가 차지하는 건 얼마야? 전체 개수 중에 내가 5개 차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압력이 얼마야? 2기압이면 그 충돌수가 압력인데 A만의 충돌수잖아. 그러니까 10개가 다 충돌하면 2기압인데 A는 그 전체의 얼마? 그래, 5를 차지하는 거잖아. 그 전체가 얼만데? 10개잖아. 10분의 전체 개수가 10이야. 몇 개야? A가 하는 거 5. 그 내가 퍼센테이지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곱하기 100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됐니? 요게 바로 뭐가 돼야 돼? 전체 2기압 중에 요게 50%가 A가 차지하는 압력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은. 그럼 퍼센테이지 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이해됐니?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을 안 해버리면 알겠니? 곱하기 100을 안 해버리면 우리 산수 안 되잖아. 전체 2기압 중에 A가 차지하는 압력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 분자수 총 몰수라 그러지. 그 중에 내가 차지하는 몰수 A의 몰수 NA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지? A의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압력, 무슨 압력?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 뭐에 비례한다고? 몰 분율에 비례하는 거야. 몰 분율에 비례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걸 내가 전에도 한번 설명할 때 수식으로 자꾸 쓰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지. 이해도 안 해놓고 그냥 어떻게 식만 막 빡빡빡 쓰는 애들 있단 말이야. 아니야. 압력은 가서 충돌하는 횟수인데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그 여러 개가 다 충돌한 걸 총합친 게 전체 압력이야. 그러면 A만의 압력은 그럼 전체 충돌 개수 중에 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얘의 압력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굳이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압력의 전체 몰수에 대한 너의 몰수비. 됐니? 그럼 B의 압력은 얼마겠어? 전체 압력을 2라고 했는데
전체 분자수 중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돼야 돼? 10분의 2만큼 차지하겠지. 10분의 2만큼 차지하겠지. 이게 나의 뭐가 돼야 돼? 몰 분율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얼마 차지하면 되겠어? 0.4기압 정도가 이 B의 부분 압력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 거 부분 압력, 얘 거 부분 압력, 얘 거 부분 압력을 다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될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란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총압력, 부분 압력은 전체 몰수에 대한 그 물질의 몰수 비만큼 차지한다란 말이야.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산수. 자, 가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의 형태가 이거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 거야. 자, 첫 번째. 이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빨리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 먼저 풉시다. 뭐 풀이법은 보여줘야지.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도 천천히. 꼭지가 잠겨 있어. 혼합기체인데 꼭지가 잠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 읽었는데 여기 꼭지를 열어. 꼭지를 열었을 때 온도는 일정할 때 그러면 꼭지를 열기 전후 했더니 얘 압력은 얼마게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모든 기체의 운동은 뭘로 푼다고? PV는 nRT, PV는 nRT로 푸는 거야. PV는 nRT로 푸는 거지. 됐니? 그래서 PV는 nRT로 푸는데 자 간다. 뭐 지워? 이 실험에서 변하지 않는 건 지우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변하지 않는 거. 뭐라고? 통제 변인, 조작 변인 아니야? 통제 변인. 변인이 통제됐다고도 하고. 됐니? 통제 변인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건 그냥 지우지 않는 거야. 이렇게. PV는 nRT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개 변수 중에 2개가 자동으로 지워준 거야. 그럼 3개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변수지. 그 중에 얘는 뭘 변수야? 꼭지를 열면 잘 봐.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 여기 안에 있는 기체가 어디에 있어? 1리터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꼭지를 열면 요 기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 기체의 부피, 이게 산소네. 산소의 부피가 뭘로 변하는 거야? 그렇지. 꼭지를 여는 순간 산소가 1리터에서 뭘로 변하는 거야? 얼마였어? 2리터. 전체 3리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소의 부피가 얼마였어? 2리터였어. 그럼 이거 꼭지를 열어. 그럼 꼭지를 열면 기체 질소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질소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질소 부피 얼마 되는 거야? 3리터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 산소 꼭지를 열었습니다. 그때 산소가 넓어져서 산소의 부피가 얼마? 3리터. 질소의 부피가 넓어져서 얼마야? 3리터. 그럼 전체 총 부피는 얼마야? 6리터. 라고 풀면 죽여버린다 알겠니? 선생님 왜? 산소 3리터라며요. 그랬지. 질소 3리터라며요. 그랬지. 석유수가 6리터냐? 죽여버린다. 그럼 우리 대화가 안 돼. 알겠니? 기체가 차지하는 실제 부피는 어떻다? 대부분 빈 공간이야. 기체는 끊임없이 그 빈 공간을 뭐 하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실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체가 담겨 있는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인 거 알겠니? 난 봤어. 산소 3리터고 질소 3리터니까 전체는 6리터잖아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아. 제발. 탁돔 소리 하면 힘들어져 내가. 왜? 나의 똘똘이 스머프 인싸가. 그럴 거 아니지? 그럼 안 돼. 6리터잖아요. 그러지 말자. 계속 갑니다. 그것만 알면 돼. 자, 꼭지 열기 전에 난 뭐하라? 압력 곱하기 부피. 얘네들은 통제됐어. 압력 곱하기 부피 알아. 그러니까 난 뭘 할 수 있는 거야? N 몰수. 누구의 몰수? 산소의 몰수. 몇 몰? 3일은 3몰. 산소 3몰 있었어. 됐니? 6이 12몰. 12몰이 있는 거야. 12몰. 됐니? 자, 꼭지를 열어. 산소와 질소는 뭐야? 반응하지 않아.
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에서는 산소나 질소를 쓰진 않아. 대부분 다 뭘 써야 돼? 비활성 기체를 써야 돼. 산소와 질소는 잘못하면 반응해. 알겠니? 반응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반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깔고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지장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는 수능은 없어졌지만 수능장에서 이런 문제 내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알겠죠?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3몰, 얘 6몰. 자, 간다. 이 상태에서 꼭지를 열어. 자, 그럼 뭐가 변했고 뭐가 안 변했어? 그렇지. 부피가 변하고 몰수가 안 변한 거잖아. 몰수가 안 변한 거야. 얘네들이 혼합해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꼭지 열기 전에 내가 뭐 알았어? 몰수 알았어? 그럼 꼭지 연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돼? PV는 nRT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지. 꼭지 열기 전, 열기 후. 됐니? 그럼 꼭지를 열어서 당연히 얘는 통제됐고 뭐만 변하지 않았어? 몰수가 찾아진 거지. 그 전체 몰수가 몇 몰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12몰이 되는 거야. 15몰이 되는 거지. 15몰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5몰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뭐가 변했어? 꼭지를 여는 순간 그렇지. 아까 여기서 꼭지를 연다는 건 요 부피가 변수로 온 거야. 이렇게. 꼭지를 열었으니까 몇 몰 된 거야? 6몰 아니라 그랬어. 얘가 몇 몰 된 거야? 3몰이 된 거지. 그 압력이 바로 나오는 거지.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5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3분의 15는 얼마나 돼야 돼? 그렇지. 대충 나 3호 15가 돼야 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러면 꼭지를 열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기압이 되는 거야? 3호 15니까 5기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산소의 압력은 뭐 한 거고? 증가하는 거고. 됐니? 질소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 얘는 기본형의 문제를 낼 땐 이렇게 낼 거라고. 근데 이제 봐. 여기서 뭘 추가할 수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그렇지. 방금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반응하는 문제를 하나 더 풀고 가는 거야. 여기서 반응을 할 수도 있지. 내가 반응하지 않는 기체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나는 더 내야겠어. 어렵게 내보고 싶어. 반응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계산해서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되지. 어떻게 하는지 봐. 얘를 산소하지 말고 수소로 바꿔버리지. 그러면 문제가 다시 틀려져. 왜? 수소와 질소는 반응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꼭지가 잠겨 있을 때는 짜잔 어떻게 되겠어? 꼭지가 되는데 1, 3은 3몰. 그래 누구? 수소와 2, 6, 12몰. 12몰에 뭐하고? 질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꼭지가 있었으니 얘네들이 반응하지 않았지. 어이구. 근데 여기서 꼭지를 열면 여기에 수소랑 여기서 질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반응하겠지. 자, 그럼 이 반응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반응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기체 분자수가 다시 새롭게 정의가 돼야지.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건 아니고 어디서 배운 거야? 그렇지. 화학에서 배우고 온 거지.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도 아무 할 말 없어. 알겠니? 자, 간다. 그러면 수소가 누구랑 만났어? 질소랑 만나서 암모니아가 돼야 되겠지? NH3가 되는 거야. 요때 우리는 반응 뭘 써야 돼?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는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반응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3대 1대 2라는 건 뭐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면 현재 꼭지를 여는 순간 얘 몇 몰과 색깔 바꿀게 3몰과 꼭지를 여는 순간 얘 몇 몰이 12몰이 반응을 하게 되겠지. 근데 반응할 때 이제 우리는 화원이 됐다 갑자기 반응할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반응하는 분자수비, 몰수비, 개수비로 반응해야 되겠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 그러면 얘네들이 존재하는 됐니? 반응 전에 있는 기체의 몰수비고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3대 1로 반응해야 되겠지. 그때 우린 뭐 찾기로 했어? 한계 반응물 모두 반응하는 거. 그럼 여기서 모두 반응하는 새끼가 누가 돼야 되겠어? 3대 1인데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뺄셈 쓰지. 3대 얘가 뭐야? 1로 반응하는 거지. 요 반응하는 요 비가 무슨 비랑 맞아야 돼?
개수비랑 맞기로 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됐어요? 그리고 반응 전에 얘는 없었지. 없었잖아, 저기 안에. 없었다. 근데 얘가 어때? 3대 1대로 반응하면 3대 1대 얼마 생겨야 돼? 2가 생겨버려야 되겠지. 없다가 얘는 2가 생긴다고 해서 여기까지 옛날에 화원에 배워놨던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반응하고 남으니까 한계 반응물인 수소는 빵 될 거고 12몰 중에서 1몰 반응했으니까 몇 몰 남아? 11몰 남을 것이고 얘가 빵몰 있었는데 얘가 2몰 생겼겠지? 그럼 반응 후에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지? 다시 PV는 NRT를 하겠지만 됐니? NRT를 하겠지만 뭐가 변해버린 거야? 그렇지. 몰수가 새롭게 정리가 다시 된 거지. 아까는 얼마 있었어? 15몰.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반응 후 전체 몰수가 얼마가 되어버려요? 13몰 됐네요. 13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야. 모든 문제에서. 그럼 뭐 계산 문제 빼보죠. 얘가 13몰 되고. 나머지는 산수니까 없어지고 부피는 그대로 3부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P 3 정산 떨어지네. 13은 RT가 돼야 되겠죠. 그럼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3분의 13에서 끝나야 되겠죠. 됐어요? 3분의 13에서 끝나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혼합기체니까 또 해볼까? 그럼 전체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3몰까지가 13몰까지가 1단계에서 끝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혼합기체니까 뭐 또 물어볼 수 있어? 그렇지. 남아있는 애들의 부분압력 물어볼 수 있겠지. 부분압력. 그러면 수소의 부분압력 얼마야? 없지 뭘. 반응이 끝났는데 수소는 그래 한계 반응으로 빵 됐잖아. 됐어요? 그럼 누가 남아있는 거야? 질소 남았겠지? 그럼 질소의 압력은 얼마야? 3분의 13몰에 3분의 13몰에 곱하기 얼마면 돼? 질소의 몰 분율. 그럼 질소가 얼마가 돼? 전체 얼마가 돼야 돼? 13몰분의 얼마가 돼야 돼? 11몰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암모니아가 되겠네? 그럼 암모니아의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3욕이 얼마가 돼야 돼? 13분의 합쳐서 1 돼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이 되고 이거는 질소의 부분 압력이 돼야 돼. 여기까지 문제를 낼 수 있겠지.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돼야 되겠지. 예.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0%. 알겠니? 예. 2개짜리 나오고 3개짜리 나오고 100%인데 단계를 간다면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응을 하는 문제까지 출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저 문제입니다. 자, 또 갑시다. 혼합기체야. 오늘은 문제 몇 가지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문제인지 봐. 자,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들 숙제로 이 문제를 다 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 요령인 거야. 이거 아까 설명한 거야. 이거 설명한 거란다. 혼합기체. 저거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 어디 있어? 간다. 먼저 얘부터 가자. 이 문제는 문제를 되게 치사하게 냈는데 봐. 이런 문제야. 됐어요. 이 문제는 되게 치사하게 낸 거야. 문제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꼭지로 분리된 세 개의 용기에 헬륨, 네온, 아르곤 각각 넣었어. 자, 얘는 왜 헬륨, 네온, 아르곤이야? 왜 헬륨, 네온, 아르곤이지? 너무나 감사한 건 뭐야? 반응하지 않는 기체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조금 한 단계 쉬워진 거지? 반응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자, 간다. 문제만 풀어줄 거야. 여기서 아직도 원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기체 분자 운동에 대해서. 봐봐. 꼭지 A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여기서 잠깐 닫기 전에 꼭지 A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여기까지. 꼭지 A만 열어. 됐니? 뭐하라? 자, PV는 오늘까지만 PV는 할 때 계속 쓸 거야. RT. 여기서 뭐가 통제돼 있어? 온도 생략. 그럼 나는 뭐하라? 이 문제는 분수가 나오더라고요. 좀 귀찮게. 뭐하라? 몰수 하는 거지. 몰수 어떻게 나와?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가 돼야 되겠지. 자, 봐. 43, 12몰. 됐니? 23은 6몰. 그러면 첫 번째 뭐 알고 있어?
헬륨 12몰, 네온 6몰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봐라. 얘를 연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봐. 기체의 운동을 하는 거야. 즉 누구? 헬륨이 몇 몰 있었어? 12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꼭지를 여니까 요 12몰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헬륨이 여기 안에 몇 몰 있는 거야? 12몰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잘 봐. 그럼 이 12몰이 골고루 퍼져 있는데 꼭지를 닫았다. 요때 꼭지를 딱 닫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문제 푸는데 관심 별로 없어,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 풀이는 별 관심 없어.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럼 전체 몇 몰이 퍼져 있어? 용기 1과 용기 1에 퍼져 있지? 그럼 어떻게 퍼져 있어? 그거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됐니? 어떻게 퍼져 있어? 자, 봐. PV는 nRT죠. 어차피 요거 어떻게 돼야 돼? 됐니? 없어지는 거지? 근데 봐라. 압력 곱하기 부피인데 얘가 잘 봐야지. 12개가 있지. 근데 여기서 이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의 압력은 어때야 돼? 같이 뭘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가는데 그 압력이 같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됐니? 압력이 다시 같을 때 그러면 부피 B가 다시 무슨 B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몰수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몰로 골고루 퍼져 있는데 얘가 3리터고 얘가 5리터니까 전체 12몰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헬륨이 몇 몰 있어야 돼? 12몰 중에 전체 5분의 3이 여기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헬륨은 12 곱하기 5분의 3몰만큼 들어있겠지. 그럼 여기는 12몰 중에 2몰 들어있겠네? 12몰 중에 5분의 2몰만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꼭지를 닫은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니?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전체 네온이 몇 몰 있었어? 6몰 있었지. 얘도 꼭지 열면 이 6몰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었을 거 아니야. 골고루. 근데 뚜껑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건 압력이 같으라는 거야. 그럼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6몰이 3대 2로 나눠져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왜 그래? 여기에 누가 네온이야. 네온은 6몰 중에 얼마가? 5분의 3이. 여기는 6몰 중에 얼마가? 5분의 2가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그것만 이해하면 문제는 쉬운 거야. 됐어요? 여기서 문제를 끝내면 좋은데 다시는 안다. 하나만 더 하고 가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야 꼭지 닫아. 그러면 꼭지를 닫자고. 그러면 꼭지를 닫으면 여기가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용기 2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용기 2 안에 들어있는 것 누구? 헬륨 12분 곱하기 5분의 2. 됐니? 네온 6 곱하기 5분의 2만큼 있는 거지. 여기는 얘가 용기 1에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하래 귀찮게. 그거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얘는 꼭지 닫혀 있으니까 이제 얘랑 상관없고 여기서 꼭지를 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근데 얘는 그나마 감사하게 그래도 양심이 있어. 곱하기도 안 해도 돼. 왜 곱하기도 안 해도 되겠어? 이 꼭지를 열면 얘하고 얘하고 부피가 어때야 돼? 같지? 그 얼마씩 갖고 있으면 돼? 반땡 나눠주면 되겠지 뭐. 됐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됐니? 얘가 아르고닌에 몇 개 있어? 아르고닌 4몰 있겠지. 4몰. 됐니? 그럼 이 꼭지를 열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여기와 여기 압력이 같아지겠지? 같아지면 전체 4몰 중에 얘하고 여기에는 몰수비가 부피비랑 같아야 되는데 부피가 같으니까 몰수비가 같게 나눠지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아르곤이 몇 몰 있어? 2몰, 얘도 2몰 있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있겠어? 얘도 똑같겠지? 그럼 얘도 여기서 꼭지를 열면 얘가 절반은 이리 가고 여긴 절반 있겠죠? 얘도 절반은 있고 여긴 절반 있겠죠? 그래서 반땡씩 나눠서 세 번째 쓸 수는 없는데 이거에 절반 남아있고 이거에 절반 남아있고 이쪽에 이거에 절반 남아있어야 되고 여기에 절반 남아있겠죠? 이해 가니?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란다. 됐죠? 우리 한 주 졸립네. 아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문제야?
압력이 같을 때 부피비가 몰수비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알면 나머지 산수 하시고요. 다시 또 보자. 문제 형태야. 자, 또 가자. 자, 봐. 이번에는 나머지 문제는 너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고 이해 가는 거야. 자, 봐. 전에도 이거 문제를 풀었는데 요 도구야, 도구. 실험 도구인데 요 도구를 좀 못 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 잘 봐야 돼. 자, 봐. 우리는 여기 꼭지 단계 있지. 용어 잘 봐. 얘를 우린 뭐라 그래? 용기.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우리가? 실린더. 그럼 얘는 뭐라 그래? 피스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야? 피스톤. 이 피스톤 왜 중요해? 그렇지. 피스톤이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해. 피스톤 중요하지? 왜 중요해? 막을 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치? 피스톤 중요하지? 움직인다는 뜻이야. 근데 왜 중요하지? 언제까지 움직인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거야. 피스톤은 언제까지 움직여? 그치?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여. 됐니? 그럼 봐라. 무슨 얘기하는지 봐. 이거를 모르면 힘들어. 이 꼭지를 열든 말든 요 바깥의 압력이 무조건 몇 기압이야? 1기압이니 이 꼭지를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바깥의 압력이 1기압이니 요 피스톤이 움직여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여기 압력이 몇 기압이 될 때까지 1기압이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피스톤 나오면 문제가 하나가 해결돼 버리는 거야. 뭐야가 해결되지? 피스톤을 경계로 바깥쪽과 안의 압력은 무조건 같다. 이 조건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봐. 꼭지를 열면 됐니? 얘가 움직여서 얘하고 얘하고는 압력이 무조건 같아야 되지. 그럼 얘가 1기압이면 여기 몇 기압이야? 무조건 1기압이지. 근데 여기가 꼭지가 열렸어. 그럼 꼭지가 열렸으니까 얘네들이 어때?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하고 여기 압력은 어때야 돼? 그렇지. 무조건 같아져야 되겠지. 뭘 고민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실험관이 나오면 이 꼭지를 열면 이 피스톤이기 때문에 이 전체 내부 압력이 무조건 몇 기압으로 바뀐다는 거야? 1기압으로 바뀐다. 얼마나 감사해. 됐죠? 자, 두 번째. 얘야, 문제. 야, 이런 건 실험 도구만 볼 줄 알면 너무 쉬운 문제인 거야. 자, 봐. TK니까 얼마야? T, 절대온도겠죠? T, 절대온도에서 꼭지가 됩니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A의 부분 압력이, A의 부분 압력이 끝난 거잖아. A의 부분 압력이 뭐라고? 그래, 아까 내가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든 말든 얘네들의 전체 압력은 몇 기압이라고? 1기압이라고. 그러면 A의 부분 압력이 얼마라고? 0.2. 그럼 부분 압력의 부분 압력의 총합은 전체 압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 A의 부분 압력이 0.2, B의 부분 압력이 얼마야? 0.8. 두 개 더해야 몇? 1기압이야. 그럼 또 뭐 알았어? 부분 압력은 전체 총 몰수에 대한 각각 니들의 각각 물질 각각 너희들의 몰수에 비례하겠지. 어차피 전체 총 몰수는 분모니까 분모가 똑같을 거 아니야. 분모가 똑같을 때에 n 몰수의 비란 말이야. 어차피 똑같은데 얘네들의 부분 압력이 얼마야? 2대 8, 1대 4지. 그럼 간단하네. 전체 몰수가 몇 대 몇이야? 1대 4. 많은 걸 풀었어요. 끝. 됐니? 그럼 간다. 여기에 꼭지가 이렇게 있어. 됐니? 그러면 얘는 얼마야? 부피 1리터. 압력 얼마? 1기압. 그러면 PV는 nRT에서 PV는 nRT에서 RT는 여기서 뭐야? 지워지겠지? 됐니? 통제 변인.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얼마? 몰수. 그럼 A는 몇 몰 있는 거야? 1몰.
그럼 자동으로 B는 몇 몰 있어야 돼? 1대 4. 그럼 B는 몇 몰 있어야 돼? 4몰. 그래서 B가 4몰 있는 거야. B가 4몰. B가 4몰. 그러면 여기 X가 압력이네. 그러면 얼마야? 압력 곱하기 부피가 4. 근데 이 부피가 얼마? 1. 그럼 압력은 얼마? 4기압. X는 4야. X는 4기압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간다. 그러면 꼭지를 열어. 꼭지를 열어. 꼭지 열었어. 됐니? 뭐가 바뀌어? 그렇지. 부피가 바뀌겠지. 전체 압력은 무조건? 그렇지. 1기압이야. 그러면 간다. PV는 다시 RT 빼고 N이지. 근데 지금 방금 N이 전체 몰수가 몇 몰? 어이구, 아이고, 안 돼. 주면 안 돼. 됐니? 전체 몇 몰? 5몰. 간다. 그러면 압력이 얼마로 잡혀 있어? 1. 그럼 부피가 얼마가 돼야 돼? 5. 자, 봐. 부피가 5야. 근데 자, 봐. 용기. 여기부터 복이 있어. 문제 풀 때. 얘는 용기가 몇 리터야? 그렇지. 1리터야. 근데 부피가 전체에 5리터야 되니까 얘를 읽을 때 뭐라 읽을 거야? 실린더. 그래서 실린더 부피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실린더 부피 얼마야 돼? 5야? 안 되지. 전체 부피가 5라니까? 기체가 차지하는 기체의 전체 부피가 5여야 되지. 근데 얘가 용기. 얘 이름은 용기. 용기가 몇 리터를 가지고 있어? 1리터. 그럼 실린더가 4리터여야 전체 기체의 부피가 5리터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문제는 어렵지 않아. 이 답은 되게 쉽게 나왔을 거야. 알겠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실린더 볼 줄 알아? 실린더 볼 줄 알아? 실린더 볼 줄 알아? 그거야. 알겠니? 문제는 졸라 쉬운 거야. 실린더 볼 줄 알아? 실린더는 언제까지 움직이는 거야? 압력이 같을 때까지.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문제가 봐. 실린더 문제인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거의 100%야. 거의 100%야. 됐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못 푸는 거지. 거의 100%인데 이거 출제확률은 거의 100이야. 거의라 그랬어. 안 나오면 어때? 거의에서 안 나온 거 알겠니? 됐어? 또 시험 보고 나서 에이 안 나왔는데 죽여버린다. 해시 뭐야 안 나왔거든요.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 자, 봐. 이 문제 어떻게 푸나 봐. 너무 쉬운데 너희들이 거의 못 푸는 친구들 너무 만났지. 봐봐. 그림 가는 피스톤으로 분리된 헬륨과 네온이 들어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왼쪽. 헬륨의 왼쪽에다가 CH4니까 메테인을 넣겠다는 건데. 봐봐. 알아. 우리 한준이 풀 줄 알지. 우리 한준이가 못 풀겠어. 근데 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봐. PV는 NRT니 이런 실린더가 들어오면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린더가 들어오니. 그럼 이런 실린더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여기서 RT는 통제되어 있는 거지?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가 몰수지? 근데 뭐가 하나 통제된 거야? 그렇지. 이게 실린더로 피스톤이라며. 이게 피스톤이라고. 그럼 피스톤이 여기서 멈춰 있는 이유는 여기서 누는 압력과 여기서 누는 압력이 같단 말이야. 알겠네? 그럼 여기 누는 압력과 여기 누는 압력이 같으니 여기서 PV는 NRT에서 압력이 통제되어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곧 부피비가 무슨 비가 되는 거야? 몰수비가 되는 거지. 그럼 얘 부피가 60이고 얘는 부피가 40이니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몰수비가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 거야? 3대 2의 몰수비로 들어있는 거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몰이 몇 몰이라면 3몰이라면 됐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조건 몇 몰이 있는 거야? 2몰이 들어있는 게 정해진 거야. 이게 정해진 거야. 됐니?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왼쪽에 로즈를 열고
왼쪽에서 이렇게 해서 뭘 집어넣었다는 거야? 메테인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럼 메테인을 집어넣어도 되니?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얘가 또 들어와서 여기에 또 피스톤과 여기에 피스톤이 멈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피스톤이 여기에 멈춰 있다는 건 여기서 누는 압력과 여기서 누는 압력이 뭐 하겠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누는 압력과 여기서 누는 압력이 같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식으로 굳이 써보면 PV는 nRT에서 됐니? 어차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통제돼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실린더 세군 공간이 뭐가 모두 같아버려. 압력이 모두 같잖아. 여기서 또 멍청하게 압력이 얼마예요?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아냐? 압력이 모르겠지 나도. 알겠네? 하지만 나는 뭘 아는 거야? 얘네들의 압력이 모두 같으니까 결국에 부피비가 무슨 비가 돼야 돼? 몰수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얘네들의 부피가 몇 대 몇이야? 3대 2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은 여기서 몰수비가 3대 2였잖아. 근데 이게 3대 2네. 3대 2 똑같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지. 5대 3대 2니까. 그럼 여기서도 분자 수비가 몇 대 몇 대 있어야 돼? 5대 3대 2가 돼야 돼. 몇 몰 들어온 거야? 5몰 들어온 거지. 5몰 들어온 거지. 됐어요? 5몰인지 모르겠다. 참. 몰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5대 3대 2라는 거지. 됐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답을 내려면 뭐 하면 되겠어? 그지? 나는 이게 실제 얘네들의 몰수비가 아닌 거지. 다시. 실제 몰수가 아니라 몰수의 비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몇 몰 있어? 그걸 모르지 나도.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얘 하나를 준 거야. 그리고 W1하고 W2는 나보러 구하라 그랬겠네. 알겠니? 왜? 헬륨 몇 그램 있는 거야? 3.6g 있는 거지. 요 밑에 있을 거야. 헬륨의 원자량은 얼마야? 헬륨은 분자가 없으니까 원자량이라고 읽어도 되고, 헬륨은 원자가 분자를 겸하니까 분자량이라고 해도 되고, 알겠니? 헬륨 원자량 얼마야? 4야. 그럼 얘 헬륨의 원자량이 4니까 여기에 3.6이 질량이지. 그럼 질량이 얼마? 3.6. 분자량 얼마? 4.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몰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몇 대 몇이야? 0.9몰일 거 아니야. 4분의 3.6이면. 그럼 이게 0.9몰이 됐니? 헬륨의 무슨 값이야? 실제 몰수비지. 여기 있는 건 무슨 비야? 얘네들의 몰수비고. 그럼 이게 0.9몰이면 얘는 얼마 있어야 돼? 0.6몰 있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건 얘가 0.6몰이겠죠. 0.6몰. 됐니? 그럼 네온 W1은 0.6몰의 질량을 물어봤겠네. 그러면 W는 얼마야? 몰수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겠지? 원자량 쓰든 분자량 쓰든 얘 분자량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아마 20은 나와 있을 거야. 됐죠? 얘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9몰이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대 5니까 3, 5, 15, 1.5몰이 있겠네. 그럼 얘는 여기 몇 몰 있어? 얘는 1.5몰이 있었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 W2는 얼마가 돼야 돼? 메테인 1.5몰의 질량이 돼야 되겠지. 메테인 분자량이, 얘는 분자량이 읽어야 되겠지? 분자량이 16이란 말이야. 1.5몰이면 얼마가 돼야 돼? 16에다 8 더하면 되겠네. 24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이 지식은 뭘로 사용하는 거야? 피스톤. 왜 멈췄어 여기서? 압력이 같아서. 그럼 압력이 같을 때 부피비는 무슨 비가 된다? 그렇지. 몰수비 분자수가 된다.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아주 일도 아니란 말이야. 연습 굉장히 할 거야 우리. 니네한테 제일 복잡하게 내는 게 이런 건데 쉬운데 못 내는 거야. 못 푸는 거야. 뭘 모르면. 죄송합니다. 됐죠?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은 거야. 됐니? 얘도 마찬가지야. 고정장치를 풀어. 답 안 내고 딴 문제 풀러 갈게요. 딴 거 있어서. 얘 고정장치 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됐니? 꼭지가 닫히고 고정장치 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움직이겠지 뭐. 움직인 다음에 그렇지. 여기가 몇 기압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 1기압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 무조건. 됐니? 꼭지를 연다. 고정장치도 푼다. 고정장치도 풀고 꼭지도 열어. 그럼 여기도 1기압? 여기도 1기압. 모두가 몇 기압 될 때까지 움직이면 돼? 1기압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누구의 운동이야? 피스톤의 움직임이야. 피스톤. 이해됐죠? 그래서 피스톤일 때는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전 시간의 내용이었으니까 요건 안 풀고. 됐죠? 잠깐만. 그죠? 이제 봐. 오늘.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진 것 같게. 37페이지에 14번 풀라 그러는 거야. 아까 했던 거야. 자, 간다. 자, 방금 전까지 이제 뭐였어? 그치, 반응하지 않는 기체였어. 근데 이제 무슨 문제도 가능해. 그렇지, 반응하는 문제도 가능하지. 자, 풀이법은 가장 A하고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거야. 당연히 개수는 줬죠. 2대 1대 2입니다. 그림과 같이 꼭지로 분리된 용기 1과 용기 2의 실린더에 각각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꼭지 A, B를 열고 반응을 완결시키는 고정장치도 제거했을 때 실린더에 들어있는 헬륨의 부피는 1리터야. 뭐 되게 복잡해 보여요. 고정장치도 풀고 꼭지도 열고 그랬을 때 헬륨의 부피는 1리터야. 됐어요? 자, 간다. 이게 지금 2단원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 어렵다고 말하진 않겠어. 복잡한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지. 됐니? 순서대로 열면 A하고 B하고 있는데 여기서 꼭지를 열겠대. 그럼 얘네들이 뭔데? 반응을 하겠대. 반응을 한 다음에 됐어요? 요 고정장치를 열고 꼭지를 열면 뭐 이런 얘기야.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꼭지가 잠겨 있어. 됐니? 요 기압이 X기압이야. 여기서부터 숨겨놨어. 근데 이쪽은 얼마야? 0.5X기압이야. 그러면 이 안에 뭐 나한테 뭘 알려준 거야? 그렇지. A, B의 몰 수비를 알려준 거지. 왜? 여기다 쓸게.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라고? nRT. 됐어요? 근데 압력과 부피를 아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어? 몰수를 알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 몰수 얼마 있어? 3X몰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난 몇 개인지 난 몇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3X개 있어. 3X개. 누가? A가.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있어? 0.5X 2. 얼마야 이거 그러면? 그렇지. 1X개가 있는 거지. X개가 있는 거야. X개. 누가? B가.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몰 수비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 거야? 3대 1의 B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응을 시켰어. 아까 보니까 EA가 맞지? EA가 반응했어. 누구랑? B랑 반응했어. 그래서 뭐 나와? EC 나오는 거지? EC였던 거 아니야? 그렇지. EC가 나오는 거지, EC가. 됐죠? 야, 가자.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반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더워, 그 동네? 더워? 왜 더워? 왜? 아, 에어컨 꺼버렸어? 아, 그랬어? 아, 괜찮지. 뭐 더우면 벗어. 여학생이 더울 때는 그지? 됐죠? 그러면 뭐 할 거야? 개수가 반응하는 몰수비가 될 거 아니야. 몇 개? 3X개. 몇 개? X개. 됐니? 존재했지? 무슨 비로 반응해야 돼? 개수비로. 2대 1. 2대 1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어이구. 2대 1이야? 얘가 2X고 얘가 X면 한 개 반응물이 누가 돼야 돼?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2X 쓰는 거야. 2X가 반응을 했을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X가 반응을 했을 거야. 됐니? 아까 내가 안 썼는데 얘는 시작할 때 없었을 거야. 없었겠지? 근데 반응이 끝나면 얘는 생겨야 되겠지? 2대 1대 2로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개 생겨야 되겠어? 2X개가 생겨야 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반응 후 얘가 X개, 얘가 빵개, 얘가 몇 개? X개, 2X개. 됐니? 그러니까 반응 후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렸어? 3X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울게. 처음에는 반응 이거 아니까. 처음에는 4X개가 있었던 거야. 4X개가. 근데 화학 반응을 통하니까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 3X개가 되는 3X개가 되는 3X.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쪽에 존재하는 누구는
전체 기체의 몰수는 몇 개? 3x개가 된 거야. 일단 여기까지가 돼야 되겠지. 여기를 풀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뭐 부피는 계속 뭐 이러겠지 뭐. 됐니? 3x개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1단계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 고정장치를 풀어. 됐니? 저기 있어. 각각 기체 들어있다. 꼭지 A를 열고 완결시킨 후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얘도 열고 얘도 열고 얘도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텐데 여기에 함정을 하나 파버렸어. 어떤 함정 팠는지 봐.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함정 안에 툭툭툭 들어가가지고 무슨 함정이 있어? 다 열었는데 헬륨의 부피가 1리터래. 헬륨의 부피가 1리터래. 어쩌라는 거야? 그래. 헬륨의 부피가 1리터인데 어떤 헬륨의 부피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헬륨의 부피.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얘가 쓱쓱쓱쓱 움직여서 헬륨이 차지하는 실린더니까 요게 실린더고 얘가 요만큼 와서 멈췄다라는 말 아니야 이 말이. 얘가 1리터라는 거야. 얘가 1리터.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얘가 1리터라는 거야. 얘가 1리터. 됐죠? 그럼 얘가 1리터니까 전체 헬륨은 몇 리터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3리터가 된 거지. sorry. 여기가 3리터, 얘가 몇 리터가 되는 거야? 1리터. 전체 몇 리터가 돼야 돼? 헬륨은 4리터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네가 1리터구나 헬륨이. 그러면 또 이제 뭐 하라?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 이제 또 단계 하나 더 와서 오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뭐 하고 있지? 실린더. 왜 지금 이 자료에서 여기서 헬륨의 실린더의 부피가 1리터라는 걸 줬겠어? 그지. 나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누구의 압력을 알 수 있어? 헬륨의 압력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분자수는 모르고 여기에 뭣도 몰라. 사실은 압력도 몰라. 그럼 PV는 NRT에서 PV는 NRT에서 여기 RT는 지금 변수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저쪽 걸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지수인데 압력도 지금 미지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부피는 거였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지금 3개 변수 중에 2개가 미지수면 뭐 이거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실린더에 뭐라고? 피스톤. 왜 여기 와서 멈췄을까? 네 압력과 네 압력이 같아. 됐죠? 그러면 답은 다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있잖아. 아까 꼭지 잠겨 있을 때. 2, 3은 6몰. 헬륨 몇 몰 있었어? 6몰. 근데 이 꼭지 열어봐야 이 헬륨은 여기가 진공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헬륨 몰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헬륨 몰수가 안 변하는 상태에서 뭐가 변했어? 헬륨의 부피가 변했지? P 부피 얼마? 3리터 1리터. 그래서 이거 얼마야? 4리터. 됐니? 몰수 얼마? 6몰. 압력 얼마? 4분의 6. 됐습니까? 1.5 끝난 거잖아 이제. 그럼 여기 압력이 1.5면 여기서 지금 이 꼭지 열고 다 반응하고 네가 여기까지 왔어. 네 압력 얼마야? 1. 얼마였어? 5기압. 다 됐죠? 됐어요? 그럼 이제 뭣도 알고 다 알 수 있지? 됐니? 그럼 얘네들 반응하고 나니까 아까 몰수가 몇 개 있어서 3x개. 됐니? 끝났어. PV는 NRT. RT 생략. 됐어요? 몰수 몇 개? 3x개. 몰수 3x개잖아. 몰수 3x개 아까 구해놓은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부피 얼마? 요 3리터. 잘 봐. 얘가 여기서 일어났어. 아까 얘가 1리터인데 아까 전체 얘가 얼마짜리였어? 4리터짜리였잖아. 근데 얘가 이쪽으로 밀려간 거지. 그러니까 실린더의 부피는 얼마? 3. 용기 3. 그러니까 부피 얼마? 6 돼야 된다. 그래서 부피가 6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압력 얼마? 압력 얼마?
그래, 아까 압력 여기서 구했었잖아. 얼마가 돼야 돼? 1.5 압력이 돼야 되겠지. 1.5 요거 써야 돼. 1.5 압력이 돼야 되겠지. 요거 약분되네요. 됐어요. 그 X도 나왔어.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데 뭐야? 지금 여러 개의 문제를 다 복합적으로 다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겠다는 거야.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내신에서 낼 수 있으면. 됐어요? 뭐 또 있어? 비분 에너지도 있고. 뭐 또 있어? 그 화학 반응도 있고. 뭐 또 있어? 실린더 움직인 것도 있고. 됐니? 내 말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거 별로 없죠? 없어. 됐니? 없어. 나 찾고 싶지? 하나 더 있는데. 전혀 칠판에서 못 찾네요. 어떤 거냐면 이거. 아하. 이걸 안 했구나. 됐죠? 됐다. 이거 하구나. 뭘 안 해. 10번에 있는가, 10번. 자, 봐. 10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낼 수 있는 거 10번이야. 근데 봐. 이 책에서 10번과 우리가 전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하고가 조금 달라. 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잘 봐. 이 10번 문제 실험 문제인데 이거 굳이 나온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책 제목이 뭐지? 완자에서 왜 그랬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거 10번 실험인 거야. 우리 전 했던 거야.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굳이 여기서 수상치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나도 잠깐만 얘기해 줄게. 이거 조금만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너희들 또 면접, 요즘 한참 선생님 면접 시즌이거든. 애들 면접 대비해 주는 시즌인데 화학 쪽에 관심 있는 애들 또 용어 잘못 써가지고 요거 수상치환이야. 수상치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이야. 수상치환 말 그대로 뭐 있어? 여기서 나온 기체를 물을 통과해서 여기에 실린더에다 받은 거. 수상, 물 숫자를 써서 물 위로. 그럼 수상치환할 수 있는 기체는 어떤 기체냐? 물에 녹지 않는 기체. 알겠니? 그 다음에 하방치환할 수 있다. 이런 말 혹시 알아도 하방치환. 혹시 모르니까 단어만 알아도 하방치환은 뭐겠어? 그렇지. 기체를 포집하는데 그렇지. 물 받듯이 받아줘. 그러니 이렇게 빨대가 있는데 기체를 이렇게 물 받듯이 그냥 받아주는 거야. 어떤 기체가 가능해? 공기보다 밀도가 큰 기체 가능해. 그러니까 기체를 하방치환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거기서 나오는 기체가 분자량이 공기 분자량보다 더 커야 돼. 알겠니? 공기 분자량이 약 얼마? 30. 됐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거 됐니? 받으면 컵처럼 그냥 받아도 돼. 그럼 지가 아래로 싹 가라앉는단 말이야. 이런 걸 하방. 하방의 반대말 뭐 있겠어? 상방. 상방치환 뭐겠어? 상방치환. 상방치환 뭐겠어? 상방치환. 상방. 그치. 그냥 뭐야? 빨대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기체를 거꾸로 이렇게 담는 거야. 그냥 복을 보는데 이렇게 그냥 컵을 거꾸로 씌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온 기체가 어떻게 되어있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받았겠지?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야. 됐니? 뭐 한다는 뜻이야? 공기 분자량보다 훨씬 더 분자량이 작아. 수소. 알겠니? 수소 같은 건 제일 가벼운 기체지? 그래서 만약에 실험에서 수소가 나오면 그 수소는 그냥 어때? 비커를 거꾸로 뒤집어서 받아도 되는 거야. 알겠니? 용어만 쓰자. 수상치환, 상방치환, 하방치환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상치환했다는 거, 물에 녹지 않는 거, 상방치환했다는 거, 가벼운 거, 하방치환했다는 거, 무거운 거,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밀도가 공기보다 크냐, 작냐 하는 거. 자,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많이 나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는 건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해. 이거 출제한 사람이 조금 나는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 첫 번째 봐.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산소가 아닌 뭐라고? X라고 하겠습니다. X기체, X통.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문제야. X통, X. 그러니까 기체가 되는 X통이지. 됐니? 그러면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실험의 주 목적이 뭐지? 이 안에 들어있는 저 X 기체에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이겠지. 알겠니? 분자량 어떻게 구하지?
P, V는 N, R, T가 돼야 되겠지. 됐네. 근데 여기 분자량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자량이 없으니까 이 식에서 뭐가 바뀌겠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지. P, V는 그렇지. N이 뭐야? 몰수니까 몰수는 뭐가 돼야 되겠지? 분자량분의 질량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량 나잼, 질량 W, R, T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저 X통의 분자량을 구하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체를 포집해서 뽀글뽀글 기체가 몰려. 여기에 몰린다고. 됐니? 그럼 기체가 몰리면 이 기체가 모여서 이 물을 밀어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을 밀어내면 그냥 보자. 물을 밀어내면 됐니? 여기에 있는 이 기체가 밀어서 저 물이 나가서 요 면과 이 수면과 바깥쪽의 수면이 같으면 여기서 누른 압력과 이 기체가 얘를 누른 압력이 같겠지. 그렇게 지금 여기를 맞추겠다는 거야. 그럼 이 안에 포집된 기체는 몇 기압이야? 1기압인 거야. 됐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만 배운 게 아니라 전에 저기 배우고 왔지? 여기에 기체 X만 포집됐냐라는 거라고. 여기에 기체 X만 포집됐겠냐라는 거지. 아니지. 이게 물이라면 이 물이 뭐 됐어? 그렇지. 증발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증발돼서 여기에 수증기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수증기압이 있더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분자량 측정하는 실험에서 됐니? PV는 nRT에서 요 압력이 1기압이어야 돼? 안 돼. 여기가 1기압인데 여기는 X 플러스 수증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증기의 기압이 0.04기압이니까 여기서 기체의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1기압에서 0.04를 빼야 되겠지. 내 말 이해갔니? 됐어? 그래야 돼. 두 번째 뭐 있어? 실험실의 온도가 얼마야? 27도지. 그러니까 요거 27도로 쓰면 됐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뭐 말도 안 되지. 우리 모든 기체 분자 운동은 절대 온도로 고정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알겠니? 그러니까 얼마로 바꿔야 돼? 300으로 바꿔야 되겠고. 됐어요? 됐고요. 기체 부피는 얼마야? 여기에 포집된 기체 부피는 250ml인데 단위가 뭘로 바뀌어야 돼? 리터로 바뀌어야 된다고. 알겠니? 리터로 바뀌어야 되겠지? 리터로 바뀌어야 된다. 됐어요? 0.25리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돼야 돼?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이 아니라 뭐야? 뭐 산소통 X를 구하는 뭐 이런 실험인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또 실험에서 뭐가 나와야 돼? 질량을 나오는 실험이 있어야 된다고. 됐니? 그럼 이 질량은 어떻게 구하지? 저 산소통, 이거 로줄이라고 하는데 로줄을 누르기 전과 누른 후에 산소통의 질량에 차이가 생기겠지, X통에. 그 질량 차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W 질량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는 지금 문제를 다르게 만드신 거야. 이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다른 의미로. 알겠니? 근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어. 이 실험 나오면 무조건 기체의 뭐야? 분자량을 측정한 실험이고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수증기압 때문에 선택한 거야. 알겠니? 우리는 저 앞에 걸 배웠단 말이야. 뒤에 거를. 그러니까 학교도 중간고사 때 아마 수증기압까지 갈 거면 이렇게 낼 수 있단다. 수증기압. 알겠니? 증발량 때문에 발생한 수증기압이 0.04기압이 있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나머지 뭐 고난도 문제도 딱별히 별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로도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고난도 문제가 몇 개 있긴 한데 이건 너희들 내신의 4개는 조금 뭐 이렇게 좋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뭐 학교 시험 대비 문제로 푸는 거 이렇게 뭐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나눠줄 거야. 오늘 수업이 이렇게 찍어놨네요.
프린트 나눠줄 거야. 근데 프린트가 지금 두 종류로 나오고 있어,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나눠주는 프린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매우 쉬운 프린트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주는 건 완자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고 오늘은 피스톤에 대한 내용에 수업을 좀 집중해 봤고요. 프린트 나눠주는데 프린트가 되게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됐죠? 짠, 한 5분 더 있어요. 더 풀어도 돼, 더 풀어도 돼. 하나 풀까요? 됐어요. 풀죠? 자, 보자. 37페이지에 13번 하나 풀읍시다. 오늘 배운 거가 똑같은 건데요. 37페이지에 13번 하나 풀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13번 답 따라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